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할 얘기는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예요. 분명히 앞단에서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랑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오늘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할 토픽은 조금 말랑말랑하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토픽. 조금 비장하죠. 여러분이 들으셨던 많은 그 체인지랑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 디지털 이라가 왔대요. 엄청난 시대가 왔고 또 한편 우리가 약간 무서운 거, 뭔가 암흑기 같은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잘 모르겠고 뭔가 혼란스럽고 왠지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약간 이런 불안감, 모두가 느끼시는 그런 불안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토픽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 토픽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직 없어서 해외에 있는 많은 그 유수 기업의 CMO들 또 CFO들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자료인데요. 처음 보시면 나오는 그 그림이 그런 얘기죠. 많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트레디셔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아주 전통적인 마케팅보다는 굉장한 많은 부분에 디지털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될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마케팅 부분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디지털 마케터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때 향후의 기업들이 어떠한 직군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좀 더 디벨롭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저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업적인 측면이고 트렌드에 대한 측면인데 사실 이 부분 아래 보이는 부분이 조금 우리를 좀 무섭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죠. 시대가 변하고 있고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도 1년 이내에 내가 하고 있는 마케터의 롤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뭔가 다른 역할을 내가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81%의 10명이면 그중 8분이 3년 이내에는 뭔가 변화가 크게 벌어질 거야 라고 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마케터들, CFO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내가 체감하기에 우리 조직은 아직도 80%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무서운 것은 40% 정도가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10% 정도에 되는 부분들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암흑기라고 느끼는, 불안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도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아시아 퍼시픽의 마케팅 관련된 이 트레이너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처음 어도비에 왔을 때 그때는 웹 분석을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웹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웹 분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디지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것도 한물 간 얘기죠. 범위가 점점 커져서 이제 마케팅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엔 그렇게 마케팅 분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조금 더 확장돼서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이거는 작은 웹사이트의 분석, 모바일 사이트의 분석, 앱의 분석, 마케팅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의 유명한 분들의 CEO들이나 이런 트렌드를 읽고 계신 분들이 말하는 가장 이제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수요 공급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디지털 분석 인력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필요하게 될 건데, 분명히 우리는 수요 공급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적은 수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분명히 뭔가 이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타이틀이 퍼플 스퀘어이잖아요.
보라돌이도 아니고 보라 다람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 쓰이는 보라 다람쥐의 의미는 뭐냐면, 보라 다람쥐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유니크하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있대요. 있는데 유니크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있는 아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HR 담당자들이 사람을 하여할 때 정말 퍼펙트한 인재들, 바로 하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들, 그러니까 몸값 굉장히 비싸고 내가 필요하면 바로 불러서 이 사람들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아주 퍼펙트한 인재들을 우리가 그 퍼플 스퀘어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카피해 놓은 이 카피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잘 들어가는 어떤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디지털 애널리스트를 구한다는 공지를 하면서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올려놓으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분석 부분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인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을까요? 가 퀘스천이죠. 그런데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영어, 능숙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사람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는 호주에서 강의를 할 때 느끼는 건데, 클래스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퍼펙트한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 저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들을 교육하는 건 쉬울까요?가 또 하나의 퀘스천이에요.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어서 해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자료예요. 작년에 미국의 어느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어떤 협회랑 같이 한번 서베이를 해보니까, 해외에서 물어봤죠.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받는 뭐 역량 그 측정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제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했더니, 마케터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의 마케터라는 직군을 가지신 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한 30%가 뭐 우리 회사에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략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에이전시 쪽에 계신 분들은 한 50% 정도의 그 뉴하이어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회사에 물어보면 오직 10% 정도에 되는 사람들, 그런 회사들만이 어떻게 뭔가 그 사람들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통계니까요. 우리나라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료가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런 서베이를 한 적도 없을 것 같고요. 저런 직군이 사실 있지도 않죠. 그죠? 디지털 마케터라는 직군과 디지털 분석가 또는 뭐랄까 그런 직군 자체가 아직은 좀 희귀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몇 가지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같이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케이스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웹 분석이, 그러니까 디지털 분석이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는 이분은 개구리 부장님이에요. 네, 개구리 부장님인데 역할은 어떤 호텔 체인의 마케팅 총괄 부장님이에요.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이 부장님이 어느 날 리포트를 하나 받아요, 에이전시한테. 왜냐면 우리가 프로모션을 하나 했거든요. 이 호텔이 호텔 재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호텔 한 10개 가지고 있는 호텔 재벌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오픈한 호텔은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타겟으로 하는 엠파이어 콜로시움이라는 호텔 하나를 런치를 했어요. 그러면 총괄 마케팅 입장에서는 지금 이 비즈니스 호텔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잘 프로모션이 돼서 잘 런치를 했는지 알고 싶죠. 해서 리포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리포트 한번 볼까요? 에이전시가 리포트를 가져왔어요. 부장님, 해보니까 지금 엠파이어 콜로시움이 지금 이만큼 노출이 됐어요. 해서 이만큼 부킹이 됐고요. 룩투북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서치가 됐는데 그중에 얼마나 많이 부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레이트인데, 저거는 호텔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봤더니 어때요? 엠파이어 콜로시움이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호텔이에요. 새로 런치한 호텔이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의 리포트를 받거든요. 에이전시한테 받겠죠, 그죠? 노출이 얼마 됐어요, 부킹이 얼마 됐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퍼포먼스가 났네요. 봤더니 그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텔 중에서 제일 많이 조회가 됐고
뭐 룩투북 레이시오가 뭐 2점 몇 프로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좀 낮긴 한데 좀 뭐 한 달 정도 더 해보면 잘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야 너네 일 참 잘했다. 노출이 많이 됐네. 우리가 많이 돈을 들이는 효과가 있네라고 쉽게 단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가 없거든요. 노출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노출수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출이 얼마나 됐나, 그 다음에 부킹이 얼마 됐나, 끝.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이 빠져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가 조금 더 딥다이브된 리포트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의 마케터가 실제로 저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백단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태깅을 했어요. 해서 엠파이어 콜로시움에 부킹을 할 때 예를 들면 몇 명의 아이와 몇 명의 어른인 조합을 가지고 한번 리포트를 추가적으로 만든 거죠. 해서 특정한 이 호텔에 대해서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쭉 해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비즈니스 유저라고. 비즈니스 트래블러란 출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끔 우리가 출장을 갈 때 파트너 데리고 갔거나 애기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닌 거고, 대부분 한 명의 어덜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 트래블러일 가능성이 높죠. 봤더니 많이 서치가 됐어요. 좋아요. 그런데 부킹을 볼까요? 부킹의 결과가 토탈 썸 했을 때는 뭐 23% 높아요. 그랬는데 이걸 봤더니 조금 다른 얘기죠. 어때요? 이 회사가 지금 비즈니스 트래블러에 많이 잘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프로모션이? 맞아요?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7.2%밖에 안 되고 지금 룩투북 레이쇼는 1%가 안 돼요. 이것만 우리는 뭐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물론 있겠지만 단순한 이 리포트만 봐도 이거는 우리가 잘 포커싱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금 개구리 부장님은 이 마케팅 총괄하는 부장님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없이 이 심플한 데이터만 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게 우리가 봉착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느 회사에 UX 담당 팀장님이 있어요. 이 담당 팀장님 마케팅 10년 정도 한 베테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임원이 부르죠. 당당히 과장님한테. 당 과장, 우리 지금 사이트가 블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가을도 됐으니까 좀 쌈박하게 단풍 색깔로 한번 오렌지로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당 과장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을 했던 거라 자기 나름의 뭔가 이 마케팅의 것이 있어요. 나만 이 필링이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바꾸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당 과장님이라면 안 됩니다, 상무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꾸자는 거죠. 나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드려요? 포인트는 여기서 캐치는 뭐냐면 저는 가장이고 당 과장님 가장이고 아이가 둘이는 아버지고 회사는 다니고 싶고 하지만 저는 제 사이트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 제 사이트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용감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타겟 같은 솔루션이 있으면 솔루션을 가지고 저 오리지널이고 두 번째가 그 임원이 말씀하신 그 디자인이에요. 그 색깔이에요. 해서 두 개의 색깔 조합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한 2주 정도 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그 임원이 원하시는 색깔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죠. 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사이트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우리 고객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고객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색깔의 조합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데이터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 케이스. 이거는 사실 가능한 얘기 같아요. 다람쥐 대리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렸던 대리님이 팀장님한테 오더 하나 받았어요. 다람쥐 대리야, 우리 이번에 웹사이트 개편할 건데 모니터 해상도를 뭐로 최적화하면 좋겠니? 한번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 와봐라. 근데 이 다람쥐 대리님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팀이 한 10명 되니까
10명에다한테 이렇게 서베이를 보내는 거죠. 설문 보내서 이번에 해상도 변경해야 되는데요. 옵티마이징 해야 되는데 해상도 뭐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 5개 정도의 옵션을 주고 투표를 했어요. 그 결정을 했어요. 이거 웃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람쥐 대리가 근거로 잡을 아무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웹사이트를 개편하긴 하지만 어떤 웹사이트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최적화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뭐 어도비 분석이 됐든 뭐 구글 분석이 됐든 툴이 있으시면 실제로 해상도에 대한 리포트는 그냥 펀더멘털 리포트거든요. 그냥 나오는 리포트예요. 추가로 태깅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추가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리포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면 등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전환, 컨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각각의 레졸루션별로 전환이 가장 높았던 해상도의 모니터가 뭐였으며 페이지뷰랑 비짓 뭐가 제일 높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컨버전과 트래픽 그 매트릭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해상도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요즘은 모바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앱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모바일이나 앱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세그멘트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브레이크다운해서 더 자세한 리포트를 볼 수도 있죠. 포인트는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미니언 사원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만 하는 애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원이 정말 이제 하나의 그 어려움에 봉착을 했어요. 신입 사원이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팀장님이 야 돈도 없고 사람도 다 일하는데 어딜 교육을 가냐. 이거 매뉴얼 하나 줄 테니까 너 얼른 공부해. 우리는 페이지뷰랑 비짓과 유닉 비지터만 보면 돼. 제가 항상 교육을 할 때 고객들이 우린 다른 거 안 봐요. PV, UV만 알면 돼요. 근데 퀘스천은 PV랑 UV의 차이를 아세요? PV랑 그러니까 페이지뷰랑 비짓의 차이를 아세요? 그거는 다음에 제 클래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페이지뷰와 비짓과 유닉 비짓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 대리가 아무 개념 없이 지금 리포트를 무작정 만들었어요. 이 리포트를 만들어 놓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분석하는데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를 만나셔야 돼요. 클래스에서. 페이지뷰와 비짓과 유닉 비지터를 더해놓고 이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에어리어 그래프거든요. 에어리어 그래프고 스택티드 그래프예요. 스택티드 그래프의 의미는 세 개의 지표가 더하는 것이 의미 있는 세 개의 지표를 다 더해서 토탈 썸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리포트가 이 스택티드 그래프인데 스택티드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페이지뷰랑 비짓이랑 유닉 비지터를 더해버린 거죠. 포인트는 이 리포트는 분석이 불가능한 리포트예요. 왜냐하면 페이지뷰와 비짓은 더한다고 해서 의미가 생기는 데이터들이 아니거든요. 더하면 안 된 데이터들이에요. 무조건 더해놓고 분석이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대부분 회사들이 최적화 얘기를 해요. 솔루션 회사들도 최적화 얘기를 하거든요. 최저가 중요하죠. 근데 최저가를 가는데 지금 관문이 있는데 넘지 못하는 관문이 있어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툴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측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리포트 만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 옵티마이징까지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아이가 이제 분석, 애널라이즈예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애널라이즈가 아니죠.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어야 걔가 애널라이즈가 되는 건데 저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앞에 케이스처럼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도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가장 큰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회사들이 리포트를 만들어요. 정말 많은 리포트 만들잖아요, 우리. 리포트 만드는데 리포팅 로봇이 양산되는 거죠. 디지털 탤런트가 양산이 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탄생이 하는데 이 로봇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량 부적합, 즉 많은 회사들이 오해하는 것이 어도비 마케팅 솔루션 혹은 뭐 구글이나 다른 어떤 솔루션들이 이것이 마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면 IT 가야 되는 거 아니야? IT의 특정한 그것도 이제 시니어도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신 뭐 신입사원한테 야 너 리포트나 만들어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리포트나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리포트나 만들어라고 주는 거죠. 그거 역량 부적합이에요. 이 리포트를 만드는 거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거를 읽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잘못된 조직 구조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리포트를 만들고 생성하고 리뷰에 대한 팀은 마케팅과 유관 부서들이 비즈니스를 아시는 조직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엄한 조직에서 만들어서 리포팅을 보내버리죠. 그죠? 또는 교육이 없이 이것들을 하라고 하죠. 미니언처럼 매뉴얼이나 봐. 무슨 교육이야. 다들 그러고 맨땅에 헤딩해라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죠. 과다한 업무, 우리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정도의 제가 레커멘데이션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리포트를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것은 다 오토메이션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툴들이 있죠. 리포트 렐트스나 에드웍이나 리포트 빌더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툴을 통해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건 다 오토메이션 하셔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는 단순하게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레커멘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또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의미 있는 컨텍스트랑 맞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실제로 리포트를 만든 당사자 팀이 다른 유관 부서에 리포트가 실제로 필요하시다면 이러이러이러한 거에 대해 규명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리포트를 만드는 거지 그냥 리포트나 만들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포인트로 한번 리포팅 루틴을 깨보시라는 조언을 한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할 부분은 어디냐? 저는 사실은 사람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프로덕이나 프로세스나 좋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광복 70년이 됐는데 이제 용처럼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하면서 막 용처럼 쭉 떠서 이제 막 이렇게 붕붕 떠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이렇게 붕붕 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신 그 석학이 하시는 말씀이 용의 눈에 점을 찍어야 돼. 우린 지금 그게 없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포인트 같아요.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하거나 고민을 할 때 솔루션이 뭐가 좋아? 프로세스가 있어?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는 그 브랜트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디지털 탤런트를 정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향후에 사람을 하여하시거나 육성하실 경우에 이 자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놓은 저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교육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도비 교육센터에 예를 들면 프로액티브하고 패셔넷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웹 스킬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도비가 해주세요 하면 우리는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이 갈로로 표시해놓은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충분히 임프루브 하실 수 있고 러닝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여기 HR 팩터 같은 경우는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은 좋습니다. 해서 저희가 레커멘드 하는 방법은 이제 이건 프로세스 상의 문제인데, 어도비 트레이닝 서비스에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training.adobe.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서 스킬 어세스먼트 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서 바로 하셔도 돼요. 하면 여기 지금 한글화는 아직 안 돼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되면 기본적인 부분 아마 한글화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어도비 분석 또는 AEM 그 솔루션별로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의 역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 하시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조직 역량을 분석을 해드려요. 조직 역량을 분석하면 이런 리포트가 나오죠. 예를 들면 뭐 AM이라는 솔루션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조직원 중에서 지금 적합한 사람이 얼마,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레커멘드를 드려요. 예. 해서 실제로 그 레커멘데이션을 가지고 교육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린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보라고 드리는, 이거는 뭐 그냥 이그샘플이에요. 영업 같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도비가 교육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교육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기존 툴 같은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펑셔널 교육이거든요. 뭐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 이제 마케팅 클라우드에 있는 아이들은 철학이 필요하고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솔루션들이에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이 없이 쓰면 굉장히 오래 가야 돼요. 힘드세요. 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해서 요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의 교육을 제공하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면 저희 어도비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포인트는 이거죠. 지금 굉장히 암흑기가 오고 혼란기가 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준비합시다.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